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제 고향은 충남 태안입니다. 사실 제 고향이 거기는 아니고요. 아버지의 고향이 충남 태안입니다. 아무튼 어렸을 때는 방학 때 누나들과 부모님과 함께 시골에 갔다가 저만 남기고 다 올라가곤 해서 시골에 있던 시간이 오히려 서울에 있던 시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덕분에 시골에도 친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그 귀신을 봤던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1989년도였습니다. 그때는 할아버지 제사로 제가 시골에 갔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려고 친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솔직히 태안이라는 동네가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촌동네예요. 그래서 집들도 정말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아무튼 친구네 집까지 가려면 뭐 버스도 없고 자전거 타고 한 40분쯤 가야 됩니다. 친구네 집에 가려면 조금 큰 개울 하나를 건너가야 되는데 개울이라고 하기엔 약간 좀 넓은 강 같은 것이라서 넓은 다리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옆으로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게 주인분께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다리 다친 아저씨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몸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던 아저씨였습니다. 아무튼 그날로부터 한 4일 전쯤인가?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그 개울에 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술을 먹고 그 개울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혼자 살던 아저씨였기 때문에 친척들의 연락처도 모르고 우선 친척들한테라도 연락이 닿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장사를 지내진 못하고 있었죠. 당시 마을에는 상을 당한 집을 위해서 공동으로 쓰는 상여 들어가는 창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창고 안에 시신을 놔두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 다리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그 개울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평소에 보이지 않던 순경들이 이렇게 다리를 순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네 집으로 향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되게 재밌게 같이 놀았습니다. 저는 해가 지기 전까지 다시 큰 댁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놀다 보니까 이미 해가 다 져버려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가 아마 한 11시쯤 됐었는데 우리 큰 댁에서는 제사를 12시가 넘어서 지냈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서둘러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네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네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친구한테 랜턴 빌리는 걸 까먹었어요. 하여 어쩔 수 없이 자전거 바퀴 앞에 달린 작은 불빛 하나만을 의지해가지고 큰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뭔가 이상했던 게 분명히 금음날인데 이상하게도 주변 모든 게 훤하게 잘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마찬가지지만 금음날 밤이 되면 정말 1m 앞도 잘 안 보이거든요. 아무튼 저는 급한 마음에 이상한 것도 모른 채 큰 댁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열심히 자전거를 밟아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타이어에 펑크까지 났습니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저는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갔습니다. 부지런히 밟아갈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자전거를 끌고 가려니까 당연히 걸음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늦은 밤에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개울가, 다리 쪽에 가까워오자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맞다. 얼마 전에 그 아저씨 여기서 죽었는데?
괜히 그런 생각을 해서 무서워지자 저는 그 무서움을 날려보내려고 크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또 하필이면 저쪽에 그 상여 놓아두는 창고 있죠. 그 창고가 보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아직 그 아저씨의 친척이나 가족한테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아직 시신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더 오싹해집니다. 하여 괜히 그쪽을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다른 쪽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방에 있던 창고가 제 옆쪽에 있을 때까지 막 서둘러 걸었는데, 그쯤 되어서 저도 모르게 얼핏 창고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고 문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아서 다시 시선을 피하고 앞만 보면서 걸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가니까 곧이어 다리가 나왔고요. 너무나 다행히도 다리 위에 아직까지 그 순경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다 싶었죠. 그런데 이놈의 호기심은 다시 한번 그 창고를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있던 그 창고 앞에 사람 같은 게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걷다가 뭐지? 아까 분명히 봤는데? 하고 다시 한번 쳐다봤는데, 아까 그 사람 같은 게 창고에서 제가 있는 쪽으로 투벅투벅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겁이 났지만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저기 순경이 있잖아 하는 생각에 약간 대담해졌어요. 그래서 앞을 보고 걷다가 그게 어디쯤 왔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았거든요. 그렇게 창고 쪽으로 서서히 얼굴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제 뒤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막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막 움직일 것 같지도 않은 그 다리를 이끌고 순경이 있는 쪽으로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제 뒤에서 뭔가 따라오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앞에 있던 순경이 제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이 풀렸는지 다리까지 함께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뭔가에 걸려 붕 뜨면서 넘어지게 되었는데,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뜨면서 한 바퀴 돌면서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붕 떠서 하늘이 한번 보이고 땅이 보이는 순간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큰 댁에 있었습니다. 제가 도통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른들이 급기야 저를 찾아 밖으로 나섰고, 제가 쓰러져 있는 걸 순경이 발견하고 업어오고 있었답니다. 이 일을 겪을 당시에는 제가 그냥 겁을 먹어서 무서웠던 생각에 사람을 보고 귀신으로 착각한 건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던 일인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 주변에 귀신 볼 줄 안다는 동생이 한 명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봤던 게 귀신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하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형이 본 거 그거 귀신 맞다 그러면서 해준 말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일반적인 귀신들은 평소에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특별히 음기가 넘쳐나는 날에는 귀신들이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을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말하는 음기가 넘쳐나는 날이란 금음날이래요. 그런데 금음날 중에서도 이상하게 너무 밝은 금음날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날 귀신한테 해를 당할 때는 하늘을 한번 보고 땅을 한번 보고 그리고 사람을 한번 보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내가 그날 겪은 그날이 바로 음기 넘치는 날이었구나. 이상하리만치 금음날인데 주변이 밝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쓰러지기 전에 다리 위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순경을 보았고, 공중을 한 바퀴 돌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는 순간 바로 기절을 했거든요. 아마 공교롭게 그런 것들이 겹쳤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금음날이면서 이상하게도 밝은 날 밤에는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